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이 생길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예를 들어서 나의 실수로 타인을 다치겠거나 아니면은 타인의 핸드폰을 깨트렸을 경우도 있고요. 또한 내 자녀로 인해서 다른 아이가 다쳤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정말 많은데, 이럴 때 내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정보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가입되어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무려 1억 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이런 유익 정보를 금감원 공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요? 그럼요. 제가 이미 어제 KTV 나라방송 가서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월 보험료 1,000원이면 누수부터 핸드폰 파손까지 보상이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자, 이거를요 우리가 공문 보면서 같이 알아볼게요. 자, 금감원 공문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유익정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거 여러분, 저도 사실 한 번 더 찾아봤어요. 이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어떻게 돼 있나 알고는 있었는데 한 번 더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요, 이미 여러분이 다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지, 여러분 실손보험이 있다, 아니면 운전자 보험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요, 가입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일상생활 중에 뜻하지 않게 타인에게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서 발생할 이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상품이에요. 이게 보험 상품인데 특약으로 거의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제 특약으로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일배책이라고 좀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일배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배책이 대부분 가족형으로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뭐예요? 나도 되고요, 배우자도 되고요,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 그러니까 내 자녀 다 됩니다. 내 자녀까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모르면요, 내가 생돈 나가는 겁니다, 진짜. 이게 그럴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이제는 어떤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한지를 말씀드릴 텐데, 일단 가입 연령은요, 이 일상배상 책임 보험이 이게 따로 들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그 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도 실손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500원에서 2,500원밖에 안 합니다. 이게 보험료가. 이거 10,000원이 아니에요. 월 500원, 2,50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험 만기가 최대 100세까지고 가입 연령도 90세까지고요. 누수사고 50만 원은 이제 자기 부담금이 있고, 이 뜻은 뭐예요? 누수사고도 보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보상 한도가 1억 원이에요. 이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볼게요. 어떤 때에 이제 보상이 가능한지,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누수가 진짜 많습니다. 이게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누수.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이 윗집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밑에 집이 나로 인한 누수로 인해서 밑에 집이 막 도배 다 젖고 물 새고, 그럼 밑에 집 도배해야 되고 증가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책임이 나한테 있거든. 그럼 내가 다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일배책으로 통해서 배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많이 하시죠. 근데 또 자녀의 놀이, 그러니까 애들이 놀다가 다쳤어. 근데 이제 애가 우리 애가 아니라 이제는 애 친구가 다쳤어, 우리 애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부상당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보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 무동력 킥보드. 그러니까 내가 부동력 킥보드 타다가 남을 다치겠어요. 이럴 경우에도 이제는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돈이 나오고요. 또 타인의 핸드폰. 내가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상대 측 뭔가 재물을 파손한 거예요. 그럴 때도 다 보험금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다양해요. 진짜 보시면 개별 상품의 약관 내용에 다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웬만한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배상 책임을 보상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걸 모르셔갖고 생돈을 자기 돈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에.
이거 다 가능해요, 보상. 특히 이제 주택 누수가 되게 많아요. 주택 누수가 가장 많은데, 근데 요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일배책 보험을 들었을 경우가,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주거하는 곳만 됩니다. 내가 주거하는 곳.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소유, 사용도에서. 그래서 이게 2020년 3월 31일이 되게 중요해요. 이전에 들었던 것과 2020년 4월 1일 이후에 들었던 것, 이게 좀 다른데, 개정이 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사를 갔잖아요. 내가 뭐 주거에 대해서 이거 보면 주거인데 내가 주거가 아니야. 소유하고 있는 집도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1가구 2주택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하나는 전세 줬어. 근데 나는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거기 주거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임차를 준 쪽에서 누수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유주택도 되기 때문에, 소유주택. 예. 여기 보시면 어떻게죠? 주택의 소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살고 있는 주택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더 넓어졌어요, 범위가. 예. 그래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험증권에 이제는 주택 기재 여부가 정확히 있어야 되겠죠. 그 집에 대해서. 예. 하지만은 일단 소유한 주택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누수가 진짜 많아요. 예. 누수가 진짜 많고 이거 가지고 되게 비쌉니다. 이 누수 하려 그러면요, 되게 비싸요.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지 안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는 내가 윗집이야. 윗집이고 아랫집이 있어. 근데 나로 인해서 누수가 돼갖고 밑에 집이 다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밑에 집은 다 배상이 되거든요. 도배부터 시작해갖고 싹 그냥 일배책으로 해버리면 돼. 그러면 내 집 뭐 벽면 젖고 막 이런 도배 되냐? 이건 안 돼요. 내 건 안 돼. 내 건 안 되는데, 내 건 보상을 못 받는데, 다만 이런 거 됩니다. 누수 잡아야 되잖아. 누수 잡아야 되면 이제는 뭐 해야죠? 사람 불러갖고 어디가 터졌는지 이런 비용 들죠. 그건 돼요. 그러니까 방지를 위해서, 누수 방지를 위해서 뭔가 시공을 하거나 뭐 벽을 뜯거나 아니면 바닥을 뜯거나 이런 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정확히 그래서 알아야 돼요. 정확히. 예, 그래서 요런 거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려견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십시오. 자, 자녀가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친구에게 발생한 물건 수리비 등을 보상하죠. 그 다음에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도 치료비 등을 이제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죠, 이걸로. 자, 보시면은 왜 자녀는 되냐 이거죠. 보시면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독해야 할 법정 의무는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내 보험으로 그게 가능한 거야. 내 일배책으로 이것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뭐 명확하죠? 반려견 사고도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타인의 뭐 물건, 행인, 우연히 걷다가 타인과 부딪혔어. 근데 파손이 됐어. 보상 가능해요. 운동 경기는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상황을 따져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아요. 어떤 거 보상하지 않느냐? 자, 천재지변. 이런 천재지변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생긴 경우 보상 안 되고요. 본인 핸드폰 안 됩니다. 본인 핸드폰. 본인 건 안 돼요. 자동차. 이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이거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전동 킥보드 타서 타인을 부상을 입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났던 킥보드는 무동력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냥 발로 끄는 거 이런 건 되는데,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동력이 들어가는 거,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로 인해서 다치는 거는 배상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이거는 보상이 불가능해요. 이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배책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 직무 중 사고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직무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산재로 처리해야 되겠죠. 이거는 일배책으로 안 되고요. 본인 아니면 가족 입은 손해는 안 되고, 본인이 된 건 안 됩니다. 이거는 배상 상대를 보상하기 때문에 본인은 안 되고요. 쭉 볼게요.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전동 킥보드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범위가 넓어요. 이거를 이런 정보를 모르면 진짜 생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힘입니다. 알고 있는 게 힘이야. 그러면은
이제는 일배책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내가 이거 가입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게 헷갈리는 거죠.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 일배책이 있나? 그럼 이제 마음은 든든하잖아. 혹시나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이제는 이런 일배책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기면 이걸로 처리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파인을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인. 이게 뭐야?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죠. 파인으로 가보시고요. 내 보험 다 보여가 있어요. 저도 이젠 방금 이 영상 찍기 전에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 보험 다 보여. 여기 가서 이제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인 들어가서 여기 파인이에요. 파인 사이트인데 내 보험 다 보라고 있어요. 여기 보험 증권 쪽에. 그럼 내 보험 다 보여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밑에 하단에 보험 계약 현황이라고 있어요. 보험 계약 현황. 그러면 내 보험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보험 다 나와, 다 나와. 이게 그럴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 여담인데 엄마가 내 이름으로 들었던 거 다 나옵니다. 일단 내 이름으로 된 건 다 나와. 이게 그래서 혹시나 뭐 내가 말이야 나 몰래 누가 보험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보험 계약 현황 여기 가보시면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내 보험이 쭉 나올 거예요, 여러분. 쭉 나올 텐데 여기서 실손 쪽을 먼저 보세요. 실손이라고 있거든요. 실손에서 이제는 기타 실손이라고 뜰 거예요. 거기 가보면 일배책이 있을 겁니다. 일배책. 저도 계속 방금 확인해 봤어요. 역시나 실손보험 쪽에 내가 특약으로 드러났더라고요. 일배책을. 그러면 이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생겼을 때에 이런 일배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배책이 뭐라고요? 나도 모르게 뭐 사고라는 게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또한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상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산상의 피해, 그죠? 아니면은 뭐 사람과의 피해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정확히 볼까요?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신체, 재산 피해를 입었어. 이럴 때 보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상 꼭 있어야 되고, 특히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누수가 제일 많았다. 통계를 냈어요. 이미 나라에서 통계를 했는데 누수가 제일 많았대요. 이걸로 이제 처리를 한 거죠. 이제 몇백만 원 나온 거 다 이걸로 이제 처리가 되죠. 물론 여기 보시면 누수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50만 원. 누수외 사고는 2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있지만은 이거 가지고 다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따로 들 필요 없습니다. 이럴 거예요. 아니 여정님 이거 뭐 따로 드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미 여러분 보험에 특약으로 이미 다 있다니까. 이게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께서 모르셔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배상이 되는 것과 보상이 되는 것과 보상 안 되는 거 말씀드렸고,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시간 되실 분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 중복가입 여부인데 이게 실손이다 보니까 비례보상이거든요. 비례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데 사례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손해배상금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일배책이 2개인 거야. 일배책이. 그러면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한 보험사에서 150만 원, B 보험사에서 15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내 입장에선 300만 원을 보상이 다 나와요. 근데 그러면 그럴 거예요. 중복 보상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어차피 비례 보상이니까 2개 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긴 안 나오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1억 6천만이 나왔어. 1억 6천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손해배상금이 1억 6천 나온 거.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일배책이 1억 원짜리거든요. 일배책이 1억 원, 한도가 1억 원이에요. 한도가 1억 원. 여기 나오죠. 보상한도 1억 원. 그러면 6천만 원은 내 돈 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일배책이 2개 있는 거야. A 보험사, B 보험사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례보상이죠. 8천 이렇게 나옵니다. 8천에서 1억 6천이 맞춰지는 거죠. 이럴 경우는 있어요. 이럴 경우는 이제는 2개 든 게 낫겠지. 이럴 경우는. 근데 글쎄요, 1억 6천의 손해배상금이 뭐가 나올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확률상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확률상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이 한 몇백만 원 정도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는 일배책 하나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아까 제가 사례 듣듯이 뭐 1억 원이 넘어가는 손해배상금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2개 들면은 비례보상으로서 반반씩 나오니까 커버가 되는 거고. 근데 확률은 극히 드물다. 이럴 경우는.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보상 불가하다. 요 내용 이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소유권 변경되거나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다가 이를 즉시 알려갖고요, 보험 증권을 재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수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기재된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보험가입하고 이사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보험회사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 바뀐 주소를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써져 있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 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꼭 이거를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렸네요.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예, 완전 알뜰 정보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오늘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경제평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드리는 정보 다 공문 중심으로, 다 팩트 체크를 하고 드리는 거니까 뭐 안심하고 보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거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 방송이었고, 뭐 오늘 뭐 물가 또 지표 나와서 연함수 가서 물가 얘기했고요. 또 아침에는 이슈 분석해서 산유국에 대해서 TV조선에서 얘기했고요. 또한 3시간 전에는 SBS 가서 이것도 탐사 시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유익한 정보 꼭 라디오처럼 들으세요. 그냥 아니면 운전하시면서 틀어놔. 그냥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출근할 때 그냥 이렇게 틀어놓으신대. 그래서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 안 하니까 여정님은 핵심만 찍어서 좋디야. 그쵸? 그래서 라디오처럼 들으십시오. 그럼 이렇게 아주 유익한 정보 될 겁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정보는 신뢰가 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주의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막 이렇게 어그로 끌려고 막 영상 찍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를 막 전해주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렇죠. 제가 항상 여의도 정보맨을 시작했을 때나 지금도 계속 하면서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유익한 정보,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그 구독자님들,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믿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영상 보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하시면 좋겠지만은 저는 뭐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이 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튜브는 이 사람이 주는 정보, 여정님이 주는 정보는 믿어도 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항상 이게 공문 중심으로 팩트 체크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정 채널 보시면서 유익한 정보, 돈 되는 정보 받아가시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참, 이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이게 뭐지? 이 채널은 도대체 뭐야? 그러실 텐데 우린 끝날 때 항상 인사하고 끝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또 여정 채널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이걸 3번 외치고 끝내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당황치 마시고 우리 같이 외쳐봅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